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부을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걸 부의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부의식을 이용을 해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어진 부의식을 최소화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부을 함수가 있고 그 부을 함수를 최소한의 논리합을 가지고 부의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일종의 표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의식은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보면은 요 식하고 동일한 식이 돼요. 그걸 우리가 항등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두 개의 식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논리 합으로 표현한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은 입력값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이 부의식을 이용을 해서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더 간단한 식을 이용을 해서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더 간단한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한 회로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은 이 표준식으로 표현된 부의식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간단한 부의식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부의식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거예요. 카르노 맵은 뭐냐 하면은 변수 두 개인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최소항은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네 개의 최소항을 표현할 수 있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개니까 2×2의 표를 만들면 되겠고 그 표의 각각의 칸은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최소항이 되게 되는 거죠. 요 컬럼, 요 열을 x라고 하고 요 열을 x'으로 하고 요 행을 y'으로 하게 되면은 요 각각의 칸이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최소항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불식에서 해당되는 최소항이 있으면 그 칸은 1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부의식이 x', y''일 때 지금 커너 맵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x', y''이 되는 여기다가 1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부의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x, y 요 최소항은 여기 1로 표시를 하고 x, y' 경우에는 여기에 1로 표시를 하고 x', y 경우에는 여기에 1로 표시를 하고 x', y''인 경우에는 여기에 1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최소항으로 이루어진 부의식 경우에 각각의 최소항을 카노 맵의 이 표에 해당되는 칸에 1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두 개의 칸이 인접됐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경우를 봐봅시다. 여기에 x, y하고 x', y 경우에 두 개의 칸이 최소항에 해당되는 칸이 서로 인접해 있죠. 요 인접해 있다는 말은 여기 y라고 하는 값이 공통된 값으로 두 개의 최소항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여기 두 개의 칸이 인접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두 개의 칸이 나타내는 최소항에서 요 x'이라고 하는 값이 공통된 값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접된 칸에 해당되는 최소항의 식은 공통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두 개의 인접된 요 칸, 이 경우에 해당되는 식은 공통된 변수인 y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식인 x'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은 여기 지금 x',y하고 플러스 x1, y''을 대수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보면은 x'이 유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칸에 인접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최소항은
요 x 프라임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커너 맵으로 그렸을 때 인접된 항은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xy 플러스 x 프라임 y 경우에는 여기 커너 맵에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칸이 서로 인접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인접된 칸의 공통된 값 y죠. 그래서 y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호식은 y하고 동일한 식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경우에 xy 프라임 플러스 x 프라임 y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 요거는 해당되는 칸에 1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두 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가 두 개가 나오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요거는 공통된 변수가 y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공통된 변수가 x 프라임이죠. 그렇다면은 요 식은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하고 같은 식이란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부호식을 더 간략하게 할 수가 있으면은 더 간략한 부호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수가 3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변수가 3개 있는 경우에는 최소항이 8개가 나오죠. 그럼 8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4/2의 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요 각각의 열이죠. 이 열은 xy로 나타내고 요 열은 xy 프라임, 요 열은 x 프라임 y 프라임, 또 x 프라임 y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은 g 프라임으로 하면은 요 8개의 최소항을 각 칸이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xyg, xy 프라임 g, xyg 프라임, xy 프라임 g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부호식이 있다고 하면은 요 각 칸이 1이 되겠고, 그럼 이 4개의 칸이 서로 인접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묶어서 공통된 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공통된 게 x가 공통이 되죠. 4칸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x죠. 그러면은 요 4개의 최소항으로 이루어진 부호식은 우리가 대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x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접된 칸들을 묶어서 그 칸들에 존재하는 공통된 변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최소항으로 이루어진 부호식과 동일한 간단한 부호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접된 칸을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뒤에 이해해서 보겠지만은 1이 되는 칸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인접되는 거를 묶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가능한 인접된 항들을 다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최소화된 부호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한 부호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어느 걸 묶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호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런 부호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각 해당되는 칸에 1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인접된 칸이죠. 그럼 요 경우에 공통된 변수가 그러니까 y 프라임, g 프라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식은 y 프라임, g 프라임으로 최소화한 부호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에서 이 경우에 1을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4개의 칸에 위치하게 돼요. 그럼 이 4개가 서로 인접해 있죠. 그러면은 이 4개의 공통된 변수는 y 프라임이 있겠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하나가 공통된 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부호식은 y 프라임으로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변수로 만들어지는 모든 최소항들을 이런 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수가 2개면은 4개가 있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변수가 3개면은 8개의 최소항이 나오니까 4 2, 그 다음에 변수가 4개면은 4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표의 각각의 칸들은 최소항들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각각의 이제 칼럼과 로, 행과 열 경우에 해당되는 변수가 있게 되는데, 그 변수의 표현이 서로 이웃한 것끼리는 동일한 변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앞에서 경우를 보면은 x, y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게 4개의 칸을 표시를 하는데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변수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경우에는 x, y로 시작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x, y 프라임 이렇게 돼야 돼요. 혹은 x 프라임 y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y가 공통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 y 해놓고 x 프라임,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x, y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는 공통된 게 없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를 보면은 x, y 프라임이라고 했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 y 프라임이 서로 공통된 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 프라임, y 프라임과 x 프라임, y 해서 x 프라임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경우에는 열이 되겠죠. 각 열에 해당되는 두 개의 변수들의 조합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이웃하고 있는 것끼리는 공통된 변수가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가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 1에서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다음에 1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통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원통으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게 서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1과 4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1의 위치에 왔을 뿐이지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접되는 칸들을 묶을 때 그 단위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변수가 3개일 때 8개, 4개, 2개, 하나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묶게 돼요. 그 다음에 8개인 경우는 이제 모든 칸들이 1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트리비얼한 케이스죠. 그 경우는 모든 최소항이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결국 인접된 칸들을 묶는 단위가, 묶음의 단위가 4, 2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그렇다면은 변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수가 4개인 경우에는 8개, 4개, 2개 이런 식으로 묶음의 단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변수가 4개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변수가 4개면은 최소항이 16개가 나오겠죠. 16개의 최소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4의 표로 만들고 x, y 변수들을 2개의 변수들을 이렇게 하고 또 2개의 변수들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은 각각의 칸들이 4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최소항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울식을 이제 카노 맵을 이용을 해서 최소화를 시켜보게 되면은 요 각각의 최소항들이 위치하는 칸에 1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묶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렇게 이제 원통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하고 요거는 떨어져 있는 표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웃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개를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표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역시 이게 원통이니까 이게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4개가 묶여 있는 경우에 공통된 변수는 뭐가 되겠어요? y, w 프라임이 되겠고 이렇게 2개가 서로 인접해 있는 이 경우에 공통된 거는 x, y 프라임, w가 되겠죠. 그래서 이 2개를 합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y, w 프라임 플러스 x, y 프라임, w
이런 부호식으로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 지금 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이치에 이를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9개 칸에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접되는 것들을 묶는데 지금 변수가 4개니까 8개, 4개, 2개 이런 단위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데는 묶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더 간단한 식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빨간 박스로 묶는 거를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4개가 묶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4개가 묶여져요. 그러니까 9개 일이 있는 칸들을 다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판에 해당되는 것들 이것이 x 프라임 z 그 다음에 이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길쭉하게 묶여진 거는 g w 프라임이 돼서 이 세 개를 논리합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이 원래의 식을 간략하게 만든 즉 최소화된 부호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묶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 몰라요. 많이 묶으면 많이 묶을수록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묶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y'(z). 원래 요 세 가지 부호식이면은 이 모든 칸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묶게 되면은 쓸데없는 항이 더 하나 추가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원래 식하고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식이죠. 그렇지만 이 원래 식의 최소한의 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경우에는 이 박스에 이렇게 묶을 때 들어갔고 이 값들은 이렇게 묶을 때 들어갔으니까 이것들을 굳이 또 묶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경우에 이 일을 묶기 위해 가지고 바로 인접하는 일하고 묶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물론 동일한 부호식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이렇게 묶게 되면은 나오는 식보다 이렇게 묶게 되면은 더 복잡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식하고 같은 항등식이긴 하지만 이 원래 식을 최소로 만드는 항등식은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부호식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4x4 표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원통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들은 사실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인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거를 보면은 이 y가 공통되고 w가 공통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YW로 간소하게 최소화된 부호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 강의에서 이 0부터 9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시하는 LED 회로를 설계하는 연습 문제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7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0부터 1까지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세그먼트가 0부터 9까지 숫자가 들어올 때 언제 불이 들어오고 언제는 불이 안 들어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표시하는 회로를 설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입력값으로 0부터 9까지가 주어져 있고 이거를 이진수로 표시를 하려면은 4개의 입력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1이 되는 다시 말하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게 되고 각 경우에 대한 최소항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이 4개의 최소항들을 논리합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세그먼트가 입력값에 대해서 해당되는 출력값이 나오는 부호식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부호식을 이용을 해서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부호식을 더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대로 최소화된 부호식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그럼 그 최소화된 부호식을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최소항들을 요 건어맵에 각 칸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묶이게 되고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최소항들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합으로 연결한 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원래 요 식은 이런 식으로 최소화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